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모성간호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비중이 높아 중요한 과목인데 임신 경험이 없는 미혼의 수험생들이나 아니면 남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과목일 수 있어요. 또 한없이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넓은 과목인데 그래도 시험 전에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모성간호를 조금 추려봤어요. 모성간호의 특성을 보면 어쨌든 여성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고 회복을 하는 산욕기까지 이 과정이 주를 이루고요. 또 거기에 해당하는 간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임신이 실패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어떤 인부들이 위험한 상태인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먼저 모성간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임신을 했을 때 어떻게 몸이 변화가 되는지 이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죠. 임신을 했을 때 체중이 증가합니다. 왜냐면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체의 무게만큼 몸무게가 불겠죠. 그래서 초기 3개월은 한 1.5kg 정도 증가를 하다가 점점 증가를 해서 평균 9에서 11kg 정도 증가를 해요. 어떤 책에서는 9에서 10kg로 나온 책도 있고 11.5kg 이렇게 나온 책도 있는데 숫자에 너무 얽매이진 마세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한 10kg 정도 증가한다? 이 정도 감을 잡으시고 평균 20kg 증가했다. 이건 누가 봐도 엄청 많이 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보기가 10kg냐 11kg냐 이렇게 사소한 차이를 묻진 않을 거예요. 10kg냐 30kg냐 이런 큰 차이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모성간호나 다른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소수점까지 너무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착색화라고 해서 유두나 유륜이 어둡게 변하고 흑선과 임신선이 생기고 또 몽고메리 결절이 발달하고 기미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요. 생리적 빈혈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빈혈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임신을 하게 되면 갑자기 혈액량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혈구는 그대로 있고 혈장이라는 물 상태만 증가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액이 좀 묽어지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올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도 커지고 심박출량도 증가를 해요. 그리고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장기들을 밀거든요. 그 때문에 심장 위치도 조금 바뀌게 되죠. 혈액량이 많아지고 심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임신성 고혈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거는 관리가 필요한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빈뇨나 변비, 치질, 잇몸 출혈, 가슴앓이, 입덧 이런 것들에 불편함이 생기죠. 가슴앓이는 위산이 과다하게 생기고 역류를 하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픈 이런 현상인데요. 여기에 따라 어떤 간호를 해줄 수 있는지 완화하는 방법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6에서 12주 정도의 입덧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입덧입니다. 하지만 3개월 뒤에도 계속 입덧을 하고 못 먹고 하면은 이건 임신 오조증이라고 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예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인부의 신체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임신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불편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덧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 이상 지속된다 하면은 이건 병적인 구토고 산모나 태아한테도 위험한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합니다. 조금 완화하는 여러 가지 간호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숙지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고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수분이 적은 비스켓, 건빵, 시리얼 같은 거를 섭취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분 없는 마른 빵 이런 거 먹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요구르트나 우유는 일어나기 전이나 밤에 소량만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특히 기름진 것, 양념, 향이 강한 거, 커피 이런 거는
자극이 더 되고 입덧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것과 피해야 하는 것, 요것도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임신을 하면서 생기는 변화 중에 불편한 점, 가슴앓이가 대표적인데요. 임신을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근육 이런 것들을 다 이완시킵니다. 왜냐면 근육들이 쫀쫀하게 조여지면 자궁도 근육인데 태아가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프로게스테론은 모든 근육을 다 이완시켜주고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근육도 늘어나면서 위산이 역류하고 위산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슴앓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가슴앓이, 속쓰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간호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음식은 소량씩 자주 먹어요. 많이 먹게 되면 위산이 더 많이 생기고 역류를 더 잘 하겠죠. 그리고 앉아서 심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 위산 분비 억제를 위해서 식전에 버터나 크림 같은 걸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옷은 넉넉하게 입어주세요. 가슴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더 가슴앓이가 악화되겠죠. 피해야 되는 거는 기름지고 느끼한 거, 양념 강한 거, 흡연, 커피, 가스 생성되는 음식, 탄산,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이런 건 피해주는 게 좋겠죠. 임신을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정맥류입니다. 골반 혈관이 우려되고 또 정맥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정맥류 방지를 위해서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기, 다리 꼬기, 꽉 끼는 옷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맥류 이걸 완화시켜주면 좋은 자세가 있는데 이게 골반고이 자세라고 해서 다리를 높게 올려주는 자세가 도움이 됩니다. 또 탄력붕대나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정맥류 완화 및 부종 예방에 도움이 되죠. 이 정맥류를 왜 관리를 해줘야 되냐면 정맥류가 심해지면 부종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부종이 심해지면 임신 중독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맥류 관리 방법과 도움이 되는 자세, 필요한 것들 알아두면 좋아요. 인부는 혈액량이 늘고 심박출량이 세지면서 고혈압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래도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이게 더 심화되면은 자간전증이나 자간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산전관리 검사를 할 때 우리가 혈압 체크를 해서 임신성 고혈압인지 체크를 하고 또 체중 체크를 해서 부종이 심한지 체크를 하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가 나오는지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죠. 그래서 고혈압이 심화돼서 단백뇨와 부종이 생겼다 하면 우리가 자간전증이라고 합니다. 이 자간전증 증상에다가 경련까지 발생을 했다 하면 자간증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간증 인부가 경련을 일으켰을 때의 간호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경련 간호는 다른 성인 간호, 응급 간호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두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경련 환자는 기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측이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혹시라도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사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측이를 통해서 구토를 하더라도 흡인을 방지하고 또 체위성 저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경련을 하면 어떻게 막 부딪히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을 치워줘야 되고요. 경련 후에는 구토를 하거나 다른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청결히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 지시에 따라서 오더나온 투약을 하면서 간호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일단 경련 간호에서 자주 물어보는 게 측이, 고개 돌리기 요걸 좀 많이 물어보고요. 그냥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야지 여기서 더 오버해서 억제들을 한다? 묶어둔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밖에도 경련을 일으키면 자극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어둡고 조용한 방에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유산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 치료 때문에 유산을 시킨 거, 그 다음에 불법이죠. 어떤 특정한 이유 없이 무자격자한테
불법적으로 임신을 끝내는 방법이죠. 이거는 정말 위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용되지 않은 낙태이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치료적인 유산은 산모나 태아한테 너무 위험해서 임신을 지속하는 게 정말 위험해 보인다 할 때 치료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강간 같은 걸 당했을 때 부득이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치료적 유산으로 분리를 하죠. 이 두 개는 인위적인 유산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이거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치료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범죄 행위로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불법적으로 받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자연적으로 유산이 발생되는 경우를 볼게요. 임신 기간을 제대로 못 채웠거나 태아 체중이 500g 이하일 때 유산을 했다고 보는데요. 일단 절박 유산과 불가피 유산을 살펴볼게요. 절박 유산은 절박한 거예요.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상태인데 휴식과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 나오게 도와주고 치료를 하면 임신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럼 유산을 좀 피할 수 있는 경우고요. 불가피 유산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산이 돼버린 케이스예요. 이미 유산이 됐기 때문에 다른 태반이나 부속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왔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임신을 끝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불완전 유산과 완전 유산이 있습니다. 불완전 유산은 말 그대로 유산이 됐긴 됐는데 좀 불완전한 거죠. 안에 태아나 태반 일부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남아있게 되면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요. 완전 유산은 진짜 아기만 죽어서 나왔을 뿐이지 정말 출산을 한 것처럼 다 모든 게 깔끔하게 나온 상태를 완전 유산이라고 합니다. 계류 유산은 태아가 죽은 채로 계속 있는 상태를 말을 해요. 그래서 태동도 없고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산모한테 코피 증상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태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혈도 없고 아기한테 태동도 없기 때문에 이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유산을 했을 때 뭔가 조직의 일부가 남아있거나 하게 되면 안에서 썩게 되는데 그때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폐혈성 쇼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습관성 유산은 유산이 계속되는 경우죠. 그래서 유산이 습관적으로 계속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분만의 시기가 다가온다 했을 때 증상들이 있어요. 요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태아 하강감, 태아가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요. 이슬이라고 해서 자궁 경관을 막고 있는 점액성 물질이 혈액과 함께 나오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이슬이 비쳤다 하면은 곧 분만이 시작됨을 암시를 하고요. 더 빈뇨가 잦아지고 자궁 경부가 엄청 부드러워집니다. 이걸 굿델 징후라고 하고요. 질 분비물도 점점 많아지고 태동이 감소하면서 태아가 나올 준비를 하죠. 그리고 가진통이 생깁니다. 초산모 같은 경우는 가진통과 진진통을 잘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차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진진통과 가진통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진진통 같은 경우는 규칙적이고 진통 주기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통증도 점점 강해지고요. 걸으면 걸을수록 더 아파요. 하지만 가진통은 아팠다 안 아팠다 하고 주기도 불규칙적이에요. 걸을 때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고 쉬면은 통증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리고 진통 부위도 달라요. 진진통은 통증이 엄청 심하게 퍼져가지고 허리까지 아프고 또 진정제로도 이 통증이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진통 같은 경우는 그냥 복부에 한정돼서 통증이 있고요. 금방 가라앉아요. 자궁 경부 상태도 다른데요. 진진통은 이제 곧 아기가 나올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 경관이 많이 열려있고 열리다 못해 너무 얇아져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통 같은 경우는 아직 경관이 열리지 않았죠. 그리고 진진통은 이제 곧 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슬이 비칠 수도 있지만 가진통은 보통 이슬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만 암시 증상과 진진통, 가진통의 특성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만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가 있고 1기는 개국이에요. 말 그대로 구멍이 열리는 거죠. 자궁 경관이 열리고 이슬이 비치고 양막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분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관장도 하고 회원부 상모도 하고 또 보행을 해서 뭐 화장실까지 걸어갔다 오기 이런 걸 시킨다든지 미리 배설 배뇨 이런 거 시키고 또 마취를 하면은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취 전까지는 수액이라든지 꿀, 차 이런 걸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하는 간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만출기예요. 자궁 경관이 완전히 열려서 태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고요. 파막이 발생하고 베림과 발로라고 해서 베림은 아기 머리가 들락날락하고 발로는 이제 아기 머리가 계속 보이는 현상이죠. 태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회음부를 절개하고 태아가 나왔다면 신생아 관리를 빨리 해주는 게 필요하죠. 신생아가 딱 나왔다 하면 아기한테 해줘야 되는 게 분비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대를 확인해서 2개의 동맥과 1개의 정맥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절단하고 묶어둡니다. 제대는 언제 자르냐 하면은 제대 박동이 멈춘 다음에 자릅니다. 바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 산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제대 박동이 멈춘 다음에 멸균적인 방법으로 절단한다고 보면 됩니다. 분비물과 이물질 제거하고 제대 확인하고 묶어주고 그 다음에 아프가 점수를 측정하면서 태아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을 하고 산도를 지나면서 임균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균성 안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질산은 용액이나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 같은 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태아가 다 나오면 태반기라고 해서 태반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출혈이 가장 많고요. 산모 출혈이나 감염이 가장 모성 사망률의 위험한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을 잘 관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기는 분만을 다 하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고요. 산모 활력 징후를 측정한다든가 주기적으로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해주든가 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간호를 해주면 되고 태아도 팔찌를 채우고 보온도 해주고 비타민 K 주사를 놔주고 등등 관찰하고 간호를 해주면 됩니다. 산육기는 분만을 하고 나서 원래 상태, 임신하기 전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말을 하고 6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초산모와 경산모, 수유부, 비수유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궁이 회복되는 속도를 살펴보면 초산모가 아무래도 젊고 탄탄하겠죠. 그래서 더 빨리 회복이 되고요. 수유부와 비수유부를 비교를 하면 수유를 할 때마다 자궁이 팍팍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유부가 자궁이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산후통은 누가 더 심하냐 하면은 경산모가 더 심합니다. 초산모는 그냥 조금만 아프고 맞는데 경산모는 이미 막 늘어진 자궁을 더 많이 조이고 더 오래 조여야 하기 때문에 산후통이 더 심해요. 그리고 수유부와 비수유부를 비교하면 아이한테 수유를 할 때마다 자궁이 콱콱 조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구 속도가 빠른 대신에 이 조여질 때마다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수유부가 더 통증이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로의 양은 경산모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수유부가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관측을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1에서 3일 정도는 적색 오로로 약간 출혈과 섞여서 붉게 나옵니다. 그리고 4에서 10일 정도는 갈색 오로, 열흘이 지나면 백색 오로가 나오고요. 근데 이 오로가 뭔가 악취가 나고 색이 탁하고 이상하다 하면은 감염을 의미하죠. 그래서 초산모와 경산모, 수유부, 비수유부의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을 하면은 이제 유방 우려 때문에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도움이 되는 과정을 간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수유부와 비수유부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되고 이 둘의 간호는 다릅니다. 수유부 같은 경우는 수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려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수유가 잘 되게 자극과 마사지를 해주고 온찜질을 해주고 수분 섭취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온찜질, 냉찜질 번갈아 가면서 해주면 오히려 자극이 돼서 좋은데 냉찜질만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산모용 브래지어로 유방을 지지해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수유를 하다가 유두균열이 생겼다 하면은 수유를 일단 멈추더라도 젖을 지속적으로 짜줍니다. 안 그러면 젖이 마르겠죠. 유두균열 방지를 위해서는 임신 5개월부터 좀 마른 수건으로 마찰을 줘서 유두를 단련하고 마사지를 하면 유두균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건 임신 전부터 해두면 좋아요. 그리고 모유 수유가 잘 되려면 영양 섭취를 잘 하고 아이한테 젖을 먹이면 먹일수록 더 젖이 잘 나오는데 만약에 젖 먹일 시간을 놓쳤다 하면은 손이나 육축기를 사용해서 계속 젖을 짜주는 게 도움이 되죠. 비수유부는 수유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젖을 마르게 하고 끊는 게 필요한데요. 자극이나 마사지를 하면 수유 촉진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수분을 제한을 하고요. 온찜질을 하면 젖이 더 잘 나오겠죠? 냉찜질만 단독으로 해줍니다. 여기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수유부는 온찜질, 냉찜질 같이 해주고 냉찜질 단독으로는 하지 말고 하지만 비수유부는 냉찜질만 해줍니다. 그리고 우열이 생겼다 하면은 탄력봉대나 유방대로 단단하게 묶어버리고 꽉 끼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아이한테 수유를 하지 않으면 점점 젖이 마르기 때문에 수유부와 비수유부의 간호가 다르다는 점 구분을 하면 좋습니다. 모성 사망 원인 1위가 산후출혈인데요. 그만큼 출혈 상태를 관찰하고 간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고 출혈이 날 수 있어요. 200에서 300cc 정도 출혈이 나는 건 정상으로 보는데 분만을 하고도 500cc 이상 출혈이 계속 지속된다 하면은 산후출혈이 심하게 돼서 모성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이때 해줘야 되는 응급처치 사항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요. 트렌델레버그 체이라고 해서 T 포지션, 골반고이, 일명 다리 들기 자세입니다. 다리를 들어주고 바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고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의사한테 보고를 하면 의사는 이제 상황을 보고 수혈을 하든 자궁수축제를 투여를 하든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죠. 그리고 출혈량을 기록을 하고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자궁저부 마사지와 얼음 주머니를 대줘서 자궁 수축과 출혈을 멎도록 도와주는 거죠. 분만을 하고 24시간 정도는 조금 고열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탈수열로 정상적인 증상인데 분만을 하고 하루 빼고 분만 후 24시간을 빼고 그 2일 이상 고온이 생겼다 하면은 이건 산후 감염으로 볼 수가 있어서 보고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모성간호 내용이 있지만 시험 전에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는 내용만 한 번 더 추려봤고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볼게요. 한번 모성간호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정지를 하고 문제를 직접 풀어보세요. 자간전증을 진단받은 인부가 경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련 간호를 해줘야겠죠? 진정을 위해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경련을 하면 구토를 하고 내용물을 흡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려준다든가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뭐 혈액검사, 수술전 검사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낙상 위험이 있다기보다는 경련을 하고 있을 때는 다치지 않게 주변 물건을 치워줘야 되죠. 억제들 하거나 묶어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구토물을 흡인할 수 있으니까 측이를 통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간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만 1기 과정, 바로 개구기를 말을 하는데요. 자궁 경관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자궁이 정맥을 눌러가지고 혈액순환 장애를 촉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측이나 좌측이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분만 촉진을 위해 배뇨를 참게 하는 게 아니라 배뇨를 촉진하고 화장실까지 걷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호흡을 참도록 하는 것도 도움 안 되고요. 환희 같은 경우는 젖으면 바로 교체를 해줘야겠죠. 자궁이 이미 단단해졌으면 자궁저부 마사지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궁저부 마사지는 출혈이 심했을 때, 또 자궁이 빨리 회복되게 도와줄 때 시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분만 1기 개구기에는 미리 관장을 한다든지 화장실까지 걸어갔다 오기 보행을 시킨다든지 마취하기 전까지 꿀이나 차, 수액 공급을 통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자연 분만 후에 산모를 봤더니 출혈량이 500cc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출혈이 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200에서 300으로 볼 수가 있죠. 500cc 이상이라고 하면 출혈 위험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출혈 시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행동을 보면 됩니다. 자궁 수축을 위해 옥시토신을 정맥 주사한다. 물론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이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의사 오더가 있은 다음에 할 수가 있고요. 트렌들레버그 체위, 일명 T체위, 골반고이 체위, 다리 들어주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의사나 간호사한테 빨리 보고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의사가 조치를 하면은 활력 징후를 살펴보면서 자궁저부 마사지와 얼음 마사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장 먼저 취해야 되는 거는 응급처치를 한 후에 빨리 보고를 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혈량 아니죠. 200에서 300이 정상인데 그 이상으로 나왔고요. 빨리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출혈 부위 사정을 하여 기록하는 것보다 일단 출혈이 500 이상인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빨리 처치 후 보고를 하는 입원이 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출산 후 산모한테 자궁저부 마사지를 해주면 자궁 수축에 도움이 되고 출혈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줬더니 산모가 왜 이렇게 심하게 문지르냐고 힘들다고 막 불평을 해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하냐 하면은 이 자궁저부 마사지를 시행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궁을 수축시키고 과도한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마사지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힘드시니 잠시 쉬었다가 한다든가 그냥 위에서 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면 산모 스스로 하세요.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분만 전에 자궁 경부를 맡고 있던 점액마개가 혈액과 함께 섞여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건 바로 나와야죠. 이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성간호는 여성의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난관의 팽대부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럼 난관이 어떤 건지 각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난관은 난소를 운반을 하고 수정을 하는 장소죠. 수정란이 착상되는 거는 자궁이죠. 난관에 착상이 되게 되면 위험합니다. 자궁의 임신이라고 해서 자궁 말고 난관이나 다른 부분에 착상이 되면 불임이나 모성 사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하고요. 여기서 알아두어야 되는 게 쿨렌 징후라는 게 있습니다. 자궁에 임신이 되면은 배꼽 주위가 막 푸르스름하게 보이면서 비정상적인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강 내에 출혈을 의미하는데요. 쿨렌 징후도 자궁의 착상 시 증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자가 성숙하고 주기적으로 배란되는 장소는 난소죠. 임신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도 아니고요. 서양배 모양으로 비어있는 두꺼운 근육기관, 이건 자궁이죠. 태반이 만출되는 만출기는 분만 몇 기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분만 과정을 살펴보면 1기 개구기, 2기 만출기, 3기 태반기, 4기 회복기로 볼 수가 있고 태반이 만출되는 건 태반기, 분만 3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유 분야, 비수유 분야에 따라서 유방 우려를 생겼을 때 간호 활동이 다른데요. 유즙을 정기적으로 짜주고 우려를 완화하는 거는 수유부한테 도움이 됩니다.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수유부죠. 온찜질, 냉찜질 번갈아 가면서 하면은 수유부한테 도움이 되고요.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냉찜질만 해줘야 됩니다. 유방을 단단하게 탄력봉대로 감아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건 비수유부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저절로 멈춘다 아니고요. 마사지를 해서 우려를 완화시킨다? 이건 수유부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죠. 비수유부한테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더 수유가 촉진이 되죠. 신생아한테 눈간호를 해주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그때 처치하는 약물도 같이 알아두면 좋아요. 산도를 지나면서 임균에 노출이 되면 임균성 안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질산은 용액이나 테트라사이클린 또는 에리스로마이신 안용고를 투여를 합니다.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과정입니다. 혈구보다 혈장의 양, 그러니까 물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가 묽어지면서 빈혈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양이 늘면서 심박출량이 늘고 심장의 부담이 커지죠.
심장의 부담이 너무 커지다 보면 진짜 심한 경우는 치료적으로 임신을 종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설사보단 변비죠.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장기를 누르고 그러면서 빈뇨 현상이 심해지고 또 변비가 생기게 되죠. 설사가 아니라 변비가 생기게 되죠. 사람에 따라서는 입덧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통 입덧이라 하면은 6에서 12주, 즉 3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보는데 3개월 이상 지속된다? 이건 병적인 구토라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덧을 완화하는 간호를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입덧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답은 1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산전 검사를 할 때 주기적으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체중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데 이는 부종이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혈압은 임신성 고혈압이 생겼는지 체크를 합니다. 소변 검사는 단백뇨를 체크할 수 있죠. 소변량 측정은 별 의미 없고요.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꼭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3가지 검사를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걸 왜 하냐면은 임신 고혈압성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고혈압이 생기면 단백뇨와 부종이 생기게 되고 이 단백뇨와 부종이 생기면 자간전증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경련까지 더해지면 자간증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풀어본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입덧은 3개월 정도 할 수 있고 그 이상 지속된다 하면 병적인 구토예요. 근데 입덧을 완화하는 간호를 알아두면 좋다고 했어요. 구토 방지제 아니고요. 커피나 탄산 이런 거 자극되는 음식 피해줘야죠. 탄수화물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금지가 아니죠. 우유나 유제품은 기상하거나 잠자기 전에 조금만 마셔야지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지 않고요. 마른 크래커, 건빵 이런 거 먹는 거 도움이 됩니다. 정맥류가 생기면 부종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 자간전증, 자간증 같은 임신 중독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맥류 간호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다리를 올려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꼭 맞는 신발, 옷 이런 건 안 되고요. 헐렁하게 입는 게 필요하고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기 이런 거 도움이 안 되죠. 혈액순환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너무 안 움직여도 좋진 않겠죠. 나트륨 섭취를 하면 몸 안에 수분이 더 쌓이게 되고 부종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인부가 똑바로 누워있게 되면 자궁이 정맥을 눌러서 순환이 잘 안 되는데요. 측위로, 특히 좌측위로 누워주면 도움이 됩니다. 인부한테 나오는 체위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부인과, 산부인과 검사는 쇄석이나 절석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높게 들어서 벌리는 자세, 요 쇄석이나 절석이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 문제와 같이 순환이 잘 안 되고 자궁이 정맥을 눌러가지고 저혈압 증상, 어지럼증 이런 게 생겼다면 좌측위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태아 위치 교정을 한다 하면은 술lun이, 일명 고양이 자세가 도움이 되죠. 인부의 진진통, 가진통 이거 2개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초기 인부는 진진통, 가진통을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안내를 해주고 잘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진진통입니다. 규칙적으로 통증이 느껴지겠죠.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집니다. 복부만 뭉치고 아픈 게 아니라 허리까지 통증이 퍼져나가고요. 점점 통증의 강도는 세지고 주기도 더 잦아집니다. 자궁경관이 열리고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신생아가 딱 분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기도유지 및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눈간호를 위해 질산은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에리스로마이신, 안연고 같은 거 넣어주고요. 기타 아프가 점수를 확인하면서 태아 상태를 사정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죠.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이물질을 제거해서 기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만을 하고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는 이렇게 고온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탈수를 많이 해서 생기는 탈수열로 볼 수가 있는데 분만 3일째가 됐는데도 이렇게 열이 안 떨어진다. 이거는 감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분만 후 24시간, 하루 정도는 이렇게 탈수열은 정상인데 이거는 3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볼 수가 없고요. 산후 감염이 의심되는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후 감염이 되면 오로의 색이 탁하고 냄새도 나고 하겠죠. 이건 산유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이 아닙니다. 빨리 치료를 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줘야겠죠.
여기까지 모성간호에 나올 수 있는 헷갈리기 쉬운 문제를 한번 뽑아봤고요. 기타 더 공부를 하시면 모성간호 문제를 푸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